현역가왕 3회차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참가자의 호불호나 한두 마디 심사평에만 묶여있지 않다. 방송이 내놓은 점수 분포와 편집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시청자에게 남긴 인상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불신이 빠르게 커졌다. 특히 이번 회차는 마녀 사냥식 장치가 빠지고 정식 마스터단이 전면에 등장한 첫 흐름이라는 점에서 시청자 다수가 기대했던 것은 판정의 설득력이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점수판이 설득 대신 의문을 남기며 분위기가 흔들렸다. 첫 대결로 배치된 천무 스테파니 대장 하온 무대는 결과 그 자체보다 점수의 모양새가 문제의 출발점이 됐다. 스테파니가 연예인 판정단 1200점, 국민 판정단 74점으로 1274점을 받은 반면 장하온은 연예인 판정단 100점, 국민 판정단 226점이라는 반대 방향의 분포가 나왔다. 연예인 판정단에서는 12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졌는데 국민 판정단에서는 오히려 장하온 쪽이 3배가량 높게 찍혔다. 시청자가 여기서 느끼는 낯댓은 전문가와 대중의 취향이 다를 수 있다 정도로 정리되지 않는다. 둘의 평가가 어긋날 수는 있으나 서로가 정반대의 곡선을 그리며 극단으로 갈라지는 빈도가 반복되면 각 표본이 실제로 무엇을 평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온다. 무대의 완성도와 호흡, 음정, 감정 전달, 장르 적합성 같은 요소가 있었다면 어느 한쪽이 완전한 만점대에 가깝고 다른 쪽이 사실상 바닥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상황은 흔치 않다. 그러니 심사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나? 라는 물음이 생긴다. 그 물음이 단순한 불만으로 남지 않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역가왕 시리즈에서 이미 비슷한 점수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인식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결 정미의 대금잔디는 그 패턴을 더 선명하게 했다. 금잔디는 1510점, 정미애는 연예인 판정단에서 사실상 0점에 가까운 배치로 처리됐다. 국민 판정단 점수는 금잔디가 210점, 정미애가 90점으로 차이가 났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어느 경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연예인 판정단이 10대 0처럼 보이는 형태로 점수판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시청자가 패배는 납득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모욕처럼 보인다로 넘어가는 지점이 여기다. 정미애가 긴 경력을 가진 가수로 알려져 있고 개인사까지 안고 무대에 섰다는 서사가 공개된 상황에서 점수판이 너무 가혹하게 보이면 음악 경연이 아니라 서열 매기기로 읽힌다. 더 나아가 출연자 본인과 주변 참가자들이 점수판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이 화면에 잡히면서 연출이 불신을 재생산했다. 찍어놓고도 놀라는 듯한 표정이 포착되는 순간 시청자는 점수의 논리를 찾기보다 제작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이쯤 되면 논란은 특정 참가자의 팬덤 반발이 아니라 점수 체계가 방송 서사를 만들기 위한 장치처럼 보인다는 감각으로 번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설계됐느냐이다. 방송 설명상 두 집단은 서로 다른 관점을 대표한다. 그런데 점수판이 연속해서 한쪽으로 크게 쏠리고 그 쏠림이 결과를 사실상 고정시키는 수준으로 누적되면 국민 판정단은 장식처럼 보일 위험이 커진다. 관객 100명 모아놓고 한 표만 준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본이 작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왜 그 표본이 대표성이 있는지, 왜 그 배점이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계산되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결과는 늘 방송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가장 화제의 중심이 된 건 빈예서 대 김태현의 맞대결이었다. 이 무대는 앞선 두 대결처럼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이 서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덜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나마 납득 가능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또 다른 논점이 있다. 빈예서가 1166점, 김태현이 434점이라는 총점 차이는 이미 표정과 반응을 정리할 틈도 없이 판을 끝냈다. 특히 빈예서 쪽에서 연예인 판정단 1000점대가 나오고 김태현 쪽에서 300점이 찍히는 형태는 앞에서 이미 학습된 한쪽 몰표 패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결과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면 방송은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무대 해설과 심사 코멘트로 메워줘야 한다. 선곡이 왜 유리했는지, 호흡이 어디서 갈렸는지, 발음 전달과 감정선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왜 2배나 3배로 확대되어 점수로 환산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 설명이 부족하면 시청자는 점수판만 보게 되고 점수판은 다시 불신을 낳는다. 빈예서 무대에서 특히 언급된 것은 생소한 선곡과 나레이션 구간이었다. 다른 현역 가수도 처음 듣는 노래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중인지도가 낮은 곡을 택했고 주현미는 영화 주제가였다고 짚었다. 어려운 곡을 고른 선택 자체가 이미 승부수로 읽힌다. 여기에 노래 중간 어머니를 호출하는 긴 나레이션이 들어가면서 객석 반응이 크게 흔들렸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관객, 출연자와 마스터들이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연달아 잡히면 이 무대는 음악 경연의 영역을 넘어 감정 동원 장면으로 확장된다.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감정이 점수의 대부분을 설명해버리면 가창평가라는 틀은 약해진다. 윤명선의 평처럼 승부가 선곡에서 갈렸다는 말이 힘을 얻는 것도 여기다. 노래의 테크닉보다 노래가 불러온 반응이 결정적이었다면 다음 단계에서 누가 비슷한 장치를 더 잘 쓰느냐가 승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시청자는 음악이 아니라 연출과 장치의 경쟁을 보게 된다. 주현미의 조언이 논란을 키운 이유도 같은 선상에 있다. 더 이상 기교를 부리면 안 된다. 지저분한 기교는 배제. 선배의 창법을 들어봐라. 같은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빙에서의 장점으로 소비되던 꺾기와 정통 창법의 질감을 지저분함으로 규정하면 시청자는 정통을 하라면서 정통을 깎는다는 모순을 느낀다. 게다가 그 말을 한 마스터가 결과적으로 빙예서를 선택했다는 점까지 겹치면 말과 표가 어긋나는 인상이 생긴다. 그 어긋남은 칭찬인가 비판인가 수준을 넘어 심사평은 방송용 멘트인가라는 불신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이 조언을 순수한 성장 조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어린 참가자가 가진 소리의 결이 아직 다듬어질 여지가 있고 과한 장식이 오히려 매력을 흐릴 수 있다는 충고일 수 있다. 문제는 방송이 이 부분을 충분히 정리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해가 생기기 쉬운 표현이 나갔다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어떤 기술적 지점을 말하는지 덧붙여야 한다. 이제 홍자 대 솔지 대결로 넘어가면 판정 논란은 다른 결로 다시 불붙는다. 솔지는 타고났다, 목소리 자체가 다르다 같은 극찬을 들었고 홍자는 관객의 눈물을 유도하는 자기만의 무기를 꺼냈다. 그런데 여기서 지루하다는 발언이 툭 나오며 분위기가 갈린다. 무엇이 지루했는지, 편곡의 반복인지, 감정선의 진행인지, 무대 동선의 단조로움인지, 아니면 노래 선택의 익숙함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단어는 곧바로 평가자의 취향으로 읽힌다. 윤명선의 말처럼 세트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무대가 생겨난다는 평은 홍자에게는 칭찬이면서 동시에 한계 지적이다. 좁은 범위의 장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가 솔지 1208점, 홍자 392점으로 크게 벌어지면 시청자는 다시 점수판이 말이 되나로 돌아간다. 그나마 국민판정단 점수까지 솔지가 높게 나온 점은 현장 체감이 달랐을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TV 화면으로는 홍자의 감정이 크게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솔지의 성량과 안정감, 음정의 정확도, 발성의 깊이가 더 강하게 전달됐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가능성만으로 시청자의 의문을 닫기 어렵다. 방송은 현장 음향과 카메라 믹싱의 차이, 객석 반응의 편집 비중, 심사위원 리액션의 배치가 시청자 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다현과 언니의 대결처럼 가족관계가 엮인 매치업이 붙으면 공정성 문제는 더 날카로워진다. 가족이 같은 무대에 올라 경쟁하는 장면은 드라마를 만든다.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드라마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이 마스터석에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해당 무대에서 평가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실제로 누구보다 객관적이기 어려운 관계가 화면에 놓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만은 생긴다. 다행히 그 매치업에서는 구수경이 승리했고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찍을 만큼 무대 자체가 강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그러나 결과가 납득됐다는 것과 설계가 공정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설계가 불신을 낳는 방식이라면 좋은 무대가 나와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3회차 논란을 폭발시킨 건 숙행 이슈였다. 방송 문구로는 승패가 있는 경연의 특성상 결과 이해를 위해 분량을 축소했다는 취지의 안내가 붙었다. 그런데 시청자는 분량 축소 자체보다 왜 그 얼굴과 장면이 계속 잡혔나를 묻는다. 가능했다면 전면 모자이크, 혹은 결과만 자막 처리, 혹은 아예 화면 노출 최소화가 선택지로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단독샷과 준비 장면까지 노출되면 시청자는 제작진이 이 이슈를 시청률 재료로 삼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무대 직전에 광고를 길게 끊어놓고 광고가 끝난 뒤 무대를 보여주지 않고 곧바로 결과 발표로 넘어간 편집은 기만이라는 표현을 부를 만큼 반감을 키웠다. 이 편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긴장감과 이탈 방지를 위한 전략으로 읽히기 쉽다. 시청자는 무대를 보기 위해 광고를 견뎠는데 정작 무대는 건너뛰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이슈와 결과만이다. 이때부터 방송은 무대보다 사건과 점수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강혜연 대 숙행 결과는 또 다른 잔혹함을 남겼다.
강혜연은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팬덤 결집이 강해진 상태였고, 팬들은 지난 시즌의 낮은 순위에 대한 미련과 서름을 이번 시즌에서 씻어내길 바랐다. 그런데 논란 당사자에게 패배하는 그림이 방송에 잡히면서 팬덤은 더 크게 흔들린다. 심사평에서도 힘이 들어갔다, 한 방이 필요하다처럼 과거 순위를 직접 상기시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격려보다 자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참가자가 이미 인터뷰에서 그 꼬리표가 부담이라고 말했다면 마스터는 더 조심해야 한다. 방송은 장면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장면이 참가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숙행에게도 저음 발음 전달과 소리 갈라짐 같은 혹평이 나왔는데 결과는 숙행 868점, 강혜연 732점으로 숙행이 승리했다. 여기서부터는 논란을 가진 참가자가 계속 다음 라운드까지 가는 그림을 제작진이 원한다는 의혹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 민사로 분류될 수 있고, 그래서 출연을 강행할 여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 시청자가 느끼는 윤리적 불쾌감은 별개다. 방송은 그 간극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에 실패하면 점수 논란과 윤리 논란이 결합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이 모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3회차는 음악 경연의 설득보다 편집과 점수판이 앞서 보인 회차였다. 여기에 OTT 시청 점유율이 39%를 넘기지 못했다는 관측까지 붙으면 본방 시청률이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였는데도 확장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따라온다. 경쟁작의 하락이 곧바로 자신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시청자에게 넘어올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보통 공정한 룰, 탄탄한 무대, 예측 불가하지만 납득 가능한 결과다. 그런데 3회차는 예측 불가를 만들었지만 납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점수판이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조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작진은 현장 음향, 마스터석 모니터링, 리허설 포함한 여러 정보를 갖고 있고, 시청자는 편집된 결과만 본다. 현장에서 들리는 발음과 호흡의 디테일이 방송 믹싱에서 희석될 수 있고, 반대로 방송에서 강조되는 감정 장치가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먹힐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 판정단과 연예인 판정단이 다르게 나올 여지는 있다. 다만 그 여지 자체가 논란을 막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점수 분포가 극단으로 반복되는 장면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우연히 연속되면 사람들은 의도를 찾는다. 의도를 찾는 과정에서 편집과 광고 타이밍, 문제 인물 노출, 가족 매치업 같은 설계가 함께 떠오르며 모든 장면이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해법도 거기서 나온다. 첫째, 점수의 계산과 배점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더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왜 0에 가까운 점수가 가능한가? 어떤 항목이 감점의 기준이었나를 무대 직후 자막이나 심사위원 코멘트로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논란 인물 노출과 같은 윤리 이슈는 법적 가능성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시청자가 납득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광고와 편집은 시청자를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식이어야 한다. 무대 직전 광고를 끊을 수는 있어도 광고 뒤에 무대를 통째로 건너뛰는 편집은 장기적으로 독이 된다. 넷째, 가족관계가 얽힌 심사 상황은 최소한 해당 무대에서 평가 참여를 배제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태현과 빈예서의 대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연이 음악과 감정의 경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관객이 울었다는 사실은 무대의 힘이다. 다만 그 힘이 점수로 환산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 감정이 점수의 전부처럼 보이면 다음 회차부터는 노래보다 울림 장치가 더 치열해진다. 그러면 실력자도 피해자가 된다. 감정이 강한 무대에 밀려 실력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3회차 논란은 특정 참가자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프로그램이 어떤 경연을 보여주고 싶은지부터 다시 정리하라는 신호로 읽힌다. 무대는 훌륭할 수 있다. 출연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시청자가 믿지 못하는 점수판과 납득하기 어려운 편집이 계속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참가자와 프로그램 모두가 된다.